네, 지난 몇 년간에 이제 아파트 가격, 특히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극복이 실감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2천만 원 이제 초월을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방시장, 수도권, 서울 뭐 이걸 좀 막론하고 여러 지역들이 다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약 시장 같은 경우도 워낙 문이 비좁다 보니까 청약 당첨 확률도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정말로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들이 집을 갖고자 하는 희망마저도 꺾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래서 전국 아파트 가격 변동 뭐 이런 것들 수치 한번 보고요. 청약 가점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가격 변동 추이를 8년치를 잡아보면 2013년도부터 보게 되면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2013년도에 1,936만 원이었는데요. 지금 2021년도 4월 달 기준입니다. 4,482만 원이니까 약 한 2배 정도 오른 거죠. 평균치가 2배 정도 올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지역은 1,368만 원에서 2,815만 원으로 올랐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땐 1,070만 원에서 1,983만 원. 말씀드린 대로 이제 2천만 원을 이제 초과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79만 원이었던 현재 5개 광역시 같은 경우도 1,384만 원. 이것도 약 한 1.5배, 한 2배 가까이 되고요. 지방시장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미미하긴 하지만 그래도 올랐습니다. 655만 원에서 822만 원대, 거의 1,000만 원대 육박을 하는 수치로 올랐다. 보시게 되면 이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권과 그다음에 나머지 광역시, 지방시장 이렇게 같이 동반 상승하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다 올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전국 아파트 변동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구간별로 봤을 때 연도별로 보게 되면 2014년도부터 16년도까지 한 3년, 4년 정도 보게 되면 저 구간이 이제 A 구간인데요. A 구간에 좀 많이 오른 지역이 어디냐면 5개 광역시입니다. 5개 광역시가 2014년도부터 10년도 사이에 좀 많이 올랐다. 수도권보다 더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혁신도시 1단계라든가 아니면 현재 산학연 정책 단계, 또 연구단지라든가 아니면은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세종시라든가 이런 지역들 같이 더불어서 오르면서 5개 광역시 증가율이 뚜렷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B 구간은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지금 현재 정부죠.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수도권 지역으로 계속 연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도권 집중 현상의 5대 광역시는 증가폭이 5대 광역시는 조금 더 증가폭이 감소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떨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라 현재 증가폭이 감소가 됐다. 기타 지방은 조금 떨어진 편입니다. 기타 지방은 좀 떨어진 편이고요. 2019년도까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C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요. 2019년도 말부터 현재 2021년도 4월 달까지 서울 지방 구분 없이 전 지역에 다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보시게 되면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완만하게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수직으로 상승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이 오른 거고요. 또 저금리 유동성 증가라든가 주택 공급량이 위축됐다라든가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대체 주택이 없다 보니 아파트 값은 더욱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공급량과 저금리 뭐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정책적인 또 어떤 실기라든가 오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같이 연동되면서 굉장히 보기 힘든 그래프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오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상승을 정말로 국민들이 이제 체감할 정도로 너무너무 비싸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5억이었던 때가 언제냐면 2015년도입니다. 평균 가격이. 그게 2020년도 9월 달에 딱 10억을 찍었고요. 그러니까 5년 만에 딱 2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0억짜리 아파트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에서도 찾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약간 외곽이나 서울 지역에서도 변두리 지역을 가지 않으면 이 정도 가격도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심권은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가격 상승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2018년도, 19년도부터 해서 가장 가파르게 상승한 곡선이 2018, 19, 20까지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번 정부 말기에 더 접어들면서 작년부터 해서 정말로 집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게 되면 당연히 서울, 수도권, 전국 평균, 5개 광역시, 기타 지방 이런 순서대로 가는데요. 실제 2013년도 대비 132%가 올랐습니다. 서울 지역이. 수도권 지역은 106% 올랐고요. 전국적으로는 85%.
그다음에 5개 광역시가 78%, 기타 지방이 26% 골랐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서울 지역은 8년 사이에 거의 2배, 기본이 2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0억짜리는 20억이 된 거고요. 7억짜리는 14억에서 15억이 된 거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들, 구매 능력 치수가 더욱더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집을 사기가 정말로 무서운 그런 시대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로 봤을 때 정말 집값이 올랐으니까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졌겠죠. 또 리스크도 어느 정도 따라와 줄 테고요. 평균 수익률이 현재 서울 지역이 11.2.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 리스크 표준 편차로 해서 변동의 외부 영향이나 정책적인 거나 부동산 소비자 심리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 작용을 하면서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 7.1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래도 서울 지역이 1.6, 위험 대비 수익률이 1.6입니다. 기타 지방 수익 차이는 이제 서울과 기타 지방 같은 경우는 3.6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이 1.3, 전국 아파트가 1.3, 그다음에 5개 광역시가 1.2, 그다음에 기타 지방이 0.4. 이런 식으로 수익률은 리스크보다도 수익률이 더 크다라는 계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값이 떨어질 염려는 없구나라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폭락한다거나 정말로 집값이 정말로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이제 하락을 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겠구나라는 생각들이 이 수치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심리, 특히 매수자 같은 경우는 매수자 우위 지수가 계속 높아지는 이유도 매수자가 그만큼 현재 대기 수요자뿐만 아니라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욕은 정말로 지금이 최대치다. 능력이 안 돼서 못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책적인 부분이나 대출이 안 돼서 못 사는 경우가 허다하지 정말로 살려고 마음만 먹으면 정말로 어떻게든 집을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많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약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약 시장이 워낙 또 이 관문이 좁아지다 보니까 청약 가점제가 높아졌죠. 그래서 점수가 높지 않으면 이제 어떤 실제적으로 우선 공급을 받을 수가 없는 조건, 뭐 영순위, 1순위 당첨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 최저 당첨 가점이 실제로 57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59점 정도는 돼야지 당첨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 당첨 가점이 64점. 그랬을 때 올해 1월부터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민간 아파트 청약 당첨 최저 가점이 57점 말씀드린 대로 현재 가점제 만점은 84점이죠. 그래서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7점, 무주택 기간이 32점, 그다음에 부양 가족 수가 35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녀 1명 포함해서 부양가족 2명인 30대 같은 경우 자녀 1명 포함해서 부양가족이 2명, 3인 가족이죠. 최대 청약 가점이 52점은 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30대는 서울에 위치한 민간 아파트에 청약을 하질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청약 가점이 52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평균치보다도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평균 57점보다 낮기 때문에 민간 아파트 청약은 불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도 청약 당점 커트라인이 35점이었습니다. 그걸 이번 정부에서 바꾼 거죠. 그게 이제 57점으로 평균 57점으로 높아진 거고요. 평균 당첨 커트라인이 보통 35점이었던 거를 57점으로 높아진 거고요. 청약 수요자가 22점을 획득을 하려면 말 그대로 평균치는 돼야지, 최저 당첨 정도는 돼야지 내가 당첨될 확률이 좀 있으니까요. 최저 당첨까지 하려면 무주택 기간이 10년, 근데 청약 통장 저축 기간이 15년 이상을 해도 모자랍니다. 15년 이상을 해도 그래도 17점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30, 특히 젊은 세대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통장을 통해서, 청약 통장을 통해서 그동안의 무주택 기간부터 해서 부양가족 수, 그다음에 현재 내 소득에 대비해서 쭉 이제 집을 사기 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매진해 나갔었는데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20, 30대들이 집을 사는 걸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대출 규제까지 들어가다 보니 집을 살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진 거죠. 그렇다 보니 임대시장으로 현재 몰려나가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분양을 한 반포 경남 아파트하고 신반포 신반포 재건축 아파트가 이제 얼마 전에 분양을 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강가가 보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반포 현재 데일리 마크로 리버 파크와 리버뷰 그 라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가 좋기 때문에 굉장한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46평방미터의 평균 경쟁률이 1873.5대 1. 그리고 평균 당첨 가점이 74.5점, 최고 당첨이 76점이고요.
실제적으로 평수를 볼 때 소형 평수에 그만큼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2, 3인 가족이 그만 많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현재 실제적으로 평균치로 봤을 때도 경쟁률은 보통 400대에서 1800대 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세대에 몰린 거냐면요. 일반 분양이 224세대밖에 안 됩니다. 224세대에 몰린 경쟁률이 저렇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현역 청약 가점, 평균 가점 봤을 때 평균은 59점이긴 하나 실제적으로 70점이 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분양받을 수 없다는 얘기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받는 순간부터 실제적으로 10억 이상의 시대 차익을 볼 수 있는 굉장한 로또 아파트였다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더 가세되고 그만큼 현재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지역을 청약 때문에 몰려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도 주요 도시로 보게 되면 경기도 지역의 김포, 남양주부터 해서 수원, 안산, 안양부터 용인, 의정부, 파주, 가평, 양주, 양평까지 쭉 봤을 때 평균 청약 커트라인이 성남 지역이 66.1%, 66.1점, 그다음에 김포 지역이 56.8점, 그다음에 남양주가 52점, 그다음에 부천이 26.9점. 지금 보시게 되면 안양, 그다음에 파주가 그래도 48.2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파주 지역도 이제 많은 변화를 또 겪으면서 그 주변의 경쟁률이 또 청약 커트라인이 높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 양주라든가 양평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20대에서 30대 정도 머물러 있는데 나머지 지역 특히 이제 성남이라든가 김포, 그다음에 안양, 그다음에 파주 이런 지역들이 좀 강세다. 그래서 이 지역들이 이제 경쟁, 특히 이제 청약 경쟁률이 좀 높다라는 얘기겠죠. 그만큼 커트라인이 높다는 얘기는. 그래서 당연히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들은 대부분 다 그만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요 근래에 이제 가격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그 이제 가격이 높아지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격이 계속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는데요. 더 문제는 떨어질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정부, 다음 정부, 그 다음 정부까지나 돼야 이제 공급량이 확대가 되면서 입주 물량이 그때부터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텐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안정화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을 사기 위한 조건들, 특히 이제 내 집 마련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